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 조건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가끔씩 이런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은 만족을 했는데 새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신 임차인이 의무기간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중도퇴실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2년을 맞추면 혹시나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 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발표된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가능할 것 같으신 분?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매수를 했는데 매매를 하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동일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은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관련된 답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자, 그럼 먼저 기본 요건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생 임대인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거주 조건이 없어지죠.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죠. 그런데 이 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생 임대 계약을 할 때, 자 이때는 갱신 계약이든 신규 계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든 기존 임차인이든 다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2년을 유지를 하면 전체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새로 계약한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해서 3년 6개월이 되면은 이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자, 이 사이에 계약을 해야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그러니까 2024년이 넘어가면 계약을 해도 상생 임대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직전 계약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증액이 5% 이내로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이죠. 상생 임대차 계약 2년을 했지만 임차인이 중간에 중도퇴실을 했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혜택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예시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인데 2020년 7월 달에 자 이분 매수인이죠.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계약기간이 2년이시고 그리고 실제 임대를 2년을 했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 조건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2022년 7월 달에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역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은 상생 임대차 계약 조건이 만료가 되는데, 자 문제가 생겼죠. 이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전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임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전출을 했으니까 바로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2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2년 거주를 했으면 딱 좋은데 1년밖에 거주를 못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같은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반영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이런 상담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명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날 관련된 답변이 올라왔는데요. 자,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똑같이 했으니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자, 요지는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 자, 여기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아, 여기 지금 합산 1년 있다가 임차인이 나갔지만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합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내용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중과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 155의 3에 따른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 2라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2하는 불가. 자, 그런데 밑에 회신을 보면은 합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 정말 너무나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 답변으로서 아주 명쾌하게 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잔금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매매를 하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에 임차인이 잔금을 하면서 매매 그 등기 이전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은 틀리지만 두 가지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뀌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당연히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면 언뜻 봐서는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던 분들이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날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상생 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 계약 해당 여부. 요지는요, 전 소유자와 매도인이겠죠,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소유주, 자, 이분이 이제 매수인이겠죠, 매수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 155의 3에 따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님. 이건 아니라고 지금 결론이 나졌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네요. 자, 밑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소득령 155의 3의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자, 1하는 해당되고 2하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신에 해당 2한, 즉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명의 변경 전, 그러니까 잔금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 그러니까 그 잔금 전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직전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인이 상생 임대차 계약 그 조건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임대차 계약에 그 전세보증금 잔금을 하면서 매매계약의 잔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등기한 후에 임대차 계약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누구랑 계약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이 두 가지는요,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어디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참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다행히 11월 달에 이런 관련된 답변이 있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상담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이다 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